방금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원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가 98년에 한국은행에 입행을 했는데 사실 한국은행 직원이나 다른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의 일을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대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받으시다가 한국은행에 와서 강의가 별로 이렇게 썩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강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강좌는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한국은행에서 저런 일도 하는구나 내지는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어떤 보고서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간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무슨 뭐 노트 필기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고 지금 안에 공기가 상당히 뭐 시원하고 하니까 또 걸어오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 조금 뒤로 이렇게 좀 제끼시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오히려 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주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만들고 있어서 지금 4번째 이제 나오게 됐는데 설명회를 그동안 처음 이제 만들다 보니까 2번을 했어요. 이제 오늘 3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요 강좌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와주시는 많은 학생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인터넷으로 강좌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또 더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막 필기까지 해가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보고서가 작년 8월에 이제 발간된 이후에 이제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경제보고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 초입에 들어있는 나라로서는 미국, 영국, 일본이라든지 이제 글로벌하게 선진국들이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는 어떻게 만들고 있고 그런 분야에 좀 오늘 강의를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1파트가 파트 1이 사실은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상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외국 얘기만 하고 우리 얘기만 안 하면 조금 그러니까 실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내용을 파트 2에서 말씀드리고 3번, 4번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역경제보고서의 체제라든지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 그런 거 위주로 돼 있고요. 3번은 실제로 그럼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게 3번이고 4번은 지역경제보고서 내에 특별기획이라고 그 뒤에 내용을 좀 수록해 놨습니다. 그 지금 들어오면서 그 지역경제보고서 한 권씩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금색 나는 표지 있는 그 책이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영국, 일본에서 어떻게 이 책을 만들었을까 내지는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유인물에도 이제 다 잘 나와 있는데, 그 미국, 영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경제 보고서와 유사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미 연준에서 베이지북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고 일본은행은 저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책에는 나올 겁니다. 지역경제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보고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사쿠라 그러니까 벚꽃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그냥 지역경제보고 하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사쿠라 리포트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쿠라 리포트고
영란은행은 같은 영어로 쓰는 국가긴 합니다만 미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긴데 한번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Agent Summary of Business Conditions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컨디션은 다 아는 거고 서머리도 마찬가지인데 에이전트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점을 에이전시라는 표현을 쓰고 영란은행에 이제 지점이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걸 에이전시라고 하고 지점에서의 그 지점장님 역할을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식 영어에 좀 익숙해서 뭐 매니저라든지 이런 표현을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에이전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지역경제보고서는 베이지북이라고 하고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기 Current Economic Conditions인데 사실 여기 앞에 조금 더 있어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Summary of Commentary on 이렇게 돼 있어요.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고 그 밑에 보면 또 조그만 글씨로 또 쓰여 있는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면 by Federal Reserve District 그러니까 Federal Reserve의 District 지점 District가 여기서는 이제 지역 지점 그런 뜻이니까 미 연방은행 지점에 의해서 작성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책이 작년에 한국은행이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뒤에 보면 이제 비교가 나오겠는데 제가 한국은행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 책에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책에 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점도 가지고 오고 일본의 좋은 점도 가지고 오고 영국에서의 좋은 점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세 나라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좀 믹스했다 그럴까? 그래서 뭐 한 나라께 뭐 가장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 나라에서 좋은 장점을 다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 보고서를 그러면 왜 이 세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작성을 하는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되겠어요. 공식 통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통계를 많이 이제 경제 분석이나 계량 모형하실 때 이용해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도 많은 통계를 발간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을 더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발간되더라도 최소 한 달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두세 달 이후에 최근의 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지금 오늘이 6월 13일인데 6월 달에 어떤 경제 상황을 현 시점의 경제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6월 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7월 말에가 돼야 겨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7월 말에만 나와도 사실은 다행이에요. 빨리 나오는 게 한 달 정도 있는 거고 늦게 나오는 통계는 2달, 더 늦게 나오는 통계는 3달도 있고 심지어는 제일 늦게 나온 통계는 GRDP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죠? 그 GDP가 국내 총생산이라면 GRDP, 리저널이 붙은 GRDP는 이제 지역 총생산인데 그 통계는 거의 1년 반 있어야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업무를 해보진 않아서 왜 그렇게 늦게 나오는지 좀 더 땡길 수 없는지를 통계청에 계속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이 지나야 나오는 그런 통계들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현재 상황을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 또는 정책 담당자들의 욕구하고는 좀 괴리가 상당히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현 시점에 대한 경제 상황을 좀 알기 어려운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서는 이런 보고서를 모니터링 기반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는 경기 흐름을 신속히 좀 파악해보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세 가지 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지역경제 보고서를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이 지역경제 보고서가 나름대로 경기 흐름을 공식 통계보다도 조금 더 빨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까 미국에 제가 지도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저도 미국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이렇게 이제 이런 큰 나라 여러 이제 주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은 그 50여 개 주로 돼 있지만 미 연준의 관할 구역, 그러니까 아까 페더럴 리저브 디스트릭트라 그랬죠. 이 관할 구역은 12개 관할 구역이 있고 12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개 지점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도 이번에 이거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번호를 매겨놨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그래서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리적 순서로 제일 오른쪽 끝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7, 8, 9 이렇게 12번까지 페더럴 리저브 디스트릭트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 디스트릭트가 보스턴 지역, 2번 디스트릭트가 뉴욕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놨는데 재미난 거는 주가 당연히 50몇 개고 52개인가요? 근데 미 연준의 지점은 1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몇 개 주를 관할을 해야 되겠죠. 몇 개 주를. 그래서 미국이 연방국가고 스테이트가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중앙조직인 페더럴 리저브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주를 넘어서서 그 인근 지역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거는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있지만 경제권역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인데 사실은 뭐 시장님도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정구역이고 사실 경제권으로 보면 거의 서울, 인천, 경기가 가까이 있고 하나의 수도권이라는 경제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주마다 다 연방은행에 지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분석할 때도 이 12개 권역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베이지북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 용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의하신 선배 차장님도 이걸 상당히 강조하셔서 저도 좀 강조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럼 베이지북이란 뭔가를 영어로 이제 읽어보면 Anecdotal Information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다. 이게 이제 정의인데 Anecdotal Information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이솝우화 할 때 보면 우화 이런 식으로 Anecdote 이러면 어떤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나오는데 그 사전에 뒤쪽에 좀 숨은 뜻이라 그럴까요? 1번 뜻은 이제 우화지만 2번, 3번 내려가면 anecdote, 요건 형용사형이지만 통계로 입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대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anecdote 혹은 anecdotal 형용사형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단어라는 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 단어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뜻이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anecdote가 처음에는 이야기, 우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뜻에 가면 뭐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fairy tale 같은 그런 뜻까지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어쨌든 anecdote라는 게 어떤 통계로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를 anecdote라고 이제 영어식 그 표현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미국 연방 지점이 되겠죠. 지점에서 작성한 바이니까 작성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anecdotal information이다. 그래서 information인데 이게 통계에 기반한 건 아니고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 주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협회라든지 그런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지는 면접조사를 통한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모아놓은 거다. 그런 뜻이고요.
밑에 보면 interviews with key business contacts, economists, market experts and other sources죠. 그래서 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엑스퍼트들, 그리고 다른 소스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은 디스트릭트와 섹터별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디스트릭트와 섹터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12개의 이 보고서에는 12개의 섹터가 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여기는 이제 표지만 있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꽤 두껍죠.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 이 책은 미국의 베이지북인데 챕터가 13개 챕터가 있어요. 왜 13개 챕터냐? 12개의 경제 상황을 쭉 기술을 합니다. 보스턴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쭉 1번, 2번 해서 12번째 디스트릭트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경제 상황을 쭉 기술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 제일 첫 번째로 미국 전체의 내셔널 서머리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13개의 챕터로 베이지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릭트별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고, 섹터라는 거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가 어떻고, 아니면 내수 판매가 어떻고, 또는 이 지역의 경제가,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관광 산업은 이 지역에 어떻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거를 다 기술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거를 이제 한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 지역별로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빨간 글씨로 또 이제 나타냈듯이 연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기관에서 이 어떤 보고서라든지 리포트를 내면서 이 견해가 우리의 견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게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베이지북은 언제 발간이 되는가? 미국의 이제 우리로 치면 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어제 이제 있었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1년에 12번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또 저도 한번 한국에 다녔지만 그 공개시장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8번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체 리듬이 이렇게 달달이 12달로 돼 있으면 그냥 12번 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12번 하지 않고 이 공개시장 조작위원회를 8번을 이제 개최하는데, 어쨌든 그 회의 개최 2주 전 수요일에 베이지북을 발간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1년 중에 언제 열릴지가 미리 다 1년 전 혹은 그 전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최되기 2주 전이니까, 2주 전 수요일이니까 6월 4일 날, 오늘이 13일이니까 거의 한 열흘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실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한번 읽어보면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순번제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벌써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 눌렀네요. 그죠? 아까 이 12개 지역 연준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얘기는 쓰는 겁니다. 자기 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쭉 자기 거는 자기가 써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번째 혹은 제일 첫 번째 내셔널 서머리, 미국 그러면 경제 전체가 어떠냐 하는 거는 이 각각 연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걸 종합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번 그 지역에서 미국 전체 자기 것도 쓰고 미국 전체의 경제 이야기도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만약 1번이 이번에 미국 경제 얘기를 쓴다면 나머지 11개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쓴 내용을 전부 1번 지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지역은
자기 지역 경제 동향도 쓰고 나머지 11개 지역을 받아서 거기에 내용을 전체 종합해서 내셔널 서머리를 작성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1번이 했으면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순번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조금 특징이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이 팀에서 전담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가 조금 나오는데, 한번 요거는 뭔가 하면, 최근에 6월 4일날 이제 발간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유인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밑에 제가 홈페이지를 인용을 해놨어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지북에 가서 요걸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이 7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미국의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은 크게 사실은 그 지역에 이민을 간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거고 내셔널 서머리 위주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뉴욕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종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This document summarizes comments received from business and other contexts. 이거는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outside Federal Reserve,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외부에 있는 어떤 기업체들의 의견을 요약한 거다, 그런 뜻이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is not a commentary on the view of Federal Reserve officials. 그래서 미국 연방 그 준비 제도의 not a commentary니까 공식 견해가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미국 연방은행의 이야기가 아니고 연방은행에서 모니터링을 나가서 혹은 정보를 얻은 그 정보를 제공자의 의견을 종합한 거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통계가 있으면 그게 어떤 기관의 공식 견해도 되고 그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공식 통계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경제 정보를 얻어보자 하는 그 원래 목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 통계가 아닌 거를 가지고 이게 혹시 맞다라고 혹은 연방은행의 공식 견해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만약에 더 신빙성 있는,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나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거하고 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미리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 연방은행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연방은행의 모니터링 대상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커런트니까 현재 바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것을 요약한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영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첫 파트고, 이제 실제 지금 모니터링 결과는 뭐냐? 이게 내셔널 서머리에 나오는 건데, all 12죠. 모든 12개 지역의 디스트릭트가 economic activity가 expanded,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he pace of growth, 그 증가 속도가 moderate하고 또는 modest하고 또는 페이스가 픽업된 지역도 있고 또는 slow down 된 그런 지역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 밑에는 이제 또 그 각각의 수요 부분별로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가 어떻고, 제조업 생산이 어떻고, 제조업 생산 중에서도 특히 어떻다 또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공부도 하실 겸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책을 프린트아웃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 단어가 제가 뒤에도 약간 설명하겠지만,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영어 발음을 보시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주 이제 마드리트하고 마디스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이 단어의 뜻을, 어감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왜냐하면 미국 사람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 단어들이 거의 다 유의어로 분류가 돼 있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GRE 같은 거를 공부하시면 뭐 그런 단어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뭐 제가 보기엔 낮고, 하여튼 어쨌든 이 단어가, 근데 이 베이지북에서는 사용이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트하고 마디스트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경제 속도가 마드리트하고 평가를 했고 B라는 지역은 마디스트라고 평가를 했으면 A가 더 경제가 좋다는 얘기인지 B가 더 좋다는 얘기인지, 혹시 그냥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마드리트하고 마디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봤을 때 A가 moderate, B가 마디스트라고 한다면 A가 경제가 더 좋은 것 같다. 한번 그냥 손 들어보세요. A가 더 좋은 것 같다. 영어 단어 뜻을 봤을 때 A가 더 좋은 것 같다. 지금 두 분, 제 눈에는 지금 두 분 몇 분 보이고, 마디스트가 더 좋은 것 같다. 마디스트가 더 좋은 것 같다. 손 내려주세요. 되게 고맙고요. 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마디스트가 더 좋은 걸로 한 표를 던진다면 마디스트가 더 좋은 걸로 던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미국 사람들은 이 마드레이트가 더 경제가 조금 나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건 뭐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자기 나라 단어에 대한 어감이니까 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죠. 뭐. 근데 어쨌든 조금 우리가 배운 그냥 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죠? 이게 조금 더 경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마드레이트나 마디스트나 어떤 경제가 성장하긴 하겠는데 뭐 빨리 성장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완만한 성장세다 이 정도가 될 텐데, 완만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게 마드레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어로 된 거를 다시 한번 한글로 나타내면, 최근 경제 동향을 나타낸 보고서이고 베이지북은 연준의 공식 견해는 아니고, 이건 아까 했던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를 한글로, 아까 한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모든 지역이라는 게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종전 베이지북이라고 이번에 4월 달에 나오고 6월 달에 나왔는데, 4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는 most regions라고 돼 있어서 일부 지역은 경제가 확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 미국 경제가 4월에서 평가한 것보다는 6월에 좀 더 확장세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빨라졌다 그럴까요? 좀 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지역별로 클리브랜드나 세인트루이스 지역이 특히 성장세가 확장됐고, 캔사스시티 지역은 아까 봤듯이 확장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수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지북을 왜 만들었나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가 늦게 나온 거고요.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커버로 예전에 돼 있었나 봐요.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신 실물 그대로 책은 만들지 않고, 책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조금 번거롭잖아요. 계속 인쇄를 하고 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PDF로 만들어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책을 인쇄하면 이 많은 책을 발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힘든 점이 있어서 요즘은 인쇄를 안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인쇄를 합니다. 한국은행 인쇄를 하고요.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한국은행이 각각 그 미국, 영국, 일본의 보고서의 장점을 다 따왔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는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북이 그러면 이제 왜 유명한가는, 예전에 이제 강의하신 분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거기에 파생된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미국 시장이 움직이면 영국 시장, 유럽 시장이 움직이고, 그게 다시 또 넘어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까지 주식, 채권, 뭐 환율 다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이 6월 4일날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리포트를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리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관심 많으시니까 어떤 뭐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나 그런 금융계에 이제 진출하시게 되면 미국에서 나온 이런 리포트들을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고 이번에 베이지북이 어떻게 평가를 했으니까 이게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미칠 건가, 혹은 뭐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이제 분석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베이지북을 원래 처음 만든 거는 1970년대쯤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연준 내부 보고서로 그냥 내부적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 중간에 83년도인가 해서는 이제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좋은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일반인한테 퍼블릭하게 퍼블리시를 해서 좀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83년도경인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공개를 했다는데 어떤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그 보고서가 어떤 레퓨테이션을 얻는다든지 많은 그 관심을 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이지북이 83년 정도에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베이지북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심도가 높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블랙 먼데이라는 87년 10월 19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20몇 프로 하루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몇 프로라는 게 여러분들 뭐 감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이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에 1% 변해도 그날 뭐 주가가 뭐 폭락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1%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의 20배가 하루에 그냥 떨어졌는데 그래서 블랙 먼데이에 대한 어떤 뭐 경제 리포트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하루에 20% 이상 떨어졌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그 당시에 금융시장 참가했던 사람 중에는 아마 뭐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거고 망한 사람도 무지무지 많을 거고 20%가 떨어졌으면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몇 주 동안 믿을 만한 경제 지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간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이제 릴리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이지북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그 뒤로부터 베이지북을 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놓은 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베이지북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정보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어떤 경제 예측이라든지 현재 상황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이 베이지북이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이지북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넥도트라고 했듯이 어떤 단순히 통계만 읽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숫자 이면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무슨 수출이 3% 늘었다. 그러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사실 플러스 3%라고 나오겠지만 그게 왜 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줘야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미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 늘었고 왜 늘었으며 어느 지역에 대한 수출이 왜 늘었는지 또 항목은 뭔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수출이 또 왜 이번 달 특히나 많이 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베이지북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루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이제 베이지북 같은 이런 책을 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통계 같은 숫자만 보고는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통계만 책상 앞에 앉아서 통계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실제 기업인들, 실제 경제 주체들과의 어떤 만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보다 생생한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베이지북 같은 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리얼리티에 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펜하고 펜 종이만 가지고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는 원래 이제 책이 3권이 있었대요. 유명한 책이 베이지북이라는 이제 책 커버가 베이지색이어서 처음에 이제 베이지북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흰색 커버예요. 책을 안 만들다 보니까 굳이 뭐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뭐 사실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뭐 그 디자인 작가는 아니지만 그냥 베이지
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색깔 입히면 될 텐데 굳이 또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책으로 낼 때는 베이지색이었는데 지금은 흰색인데 그래서 베이지북이고, 그린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책이 있었는데 이제 이 그린북이라는 책은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듯이 경제 전망에 관한 책을 그린북이라고 이제 과거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색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비슷한 책 이름이라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뭐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린북은 원래는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 베이지북은 지역 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연준의 유명한 책이 블루북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이거는 이제 Current Market and Policy Options라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담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이번 분기에 혹은 이번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혹은 뭐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 보고서, 그런 거를 블루북이라고 했는데, 베이지북은 대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년부터인가 이제 공개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그린북이라든지 블루북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포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이 책 두 권을 합쳐가지고 틸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는 못 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이 단어를 거의 안 쓰는 거니까. 틸이라는 게 요 색깔의 모양입니다. 요 색깔. 그래서 이 색깔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틸이라는 단어가 청록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스마트폰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틸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금 이 책을 뭐 이렇게 뭐 전망책이다 내지는 뭐 지역 경제 보고서다 이렇게 길게 부르는 걸 좀 싫어하나 봐요. 그냥 짧게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부르는 게 습관인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책이 이제 합쳐졌다 그러고, 요거는 이제 베이지북을 만들 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럴까, 글을 쓸 때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게 아마 잘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도 한번 보면 여기에 제가 나눠드린, 혹시 글씨 보이세요? 이 작은 거 잘은 안 보이죠. 근데 그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1A 보스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역이 보스턴이라는 얘기예요. 2번 지역 쭉 해서 12번 지역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자기들이 그 미 연준에서는 기술을 한다. 내지는 자기들이 그냥 지점에 번호를 매겨 놓은 거예요. 1번 지점 보스턴, 2번 뉴욕. 그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우측 제일 위에서 그냥 좌측으로 가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색깔별로 이 책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짙을수록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고 녹색으로 짙을수록 경제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면 제가 한번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단계로 그 단어를 쓸 때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조금 좋다,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뭐랄까 퀴즈 비슷하게 냈던 마디스트가 더 경제가 좋은 걸로 평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드리트가 더 좋은 거냐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미 연준 사람들이 뭐 경제학자지 무슨 미국의 공식적인 무슨 대형 사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미국 공식 사전을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그게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권위를 가진 기관에서 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색깔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무슨 색깔이죠? 회색, 그치? 회색이 no change예요. 영어가 no change고 이쪽이 slight growth, modest growth, moderate growth, strong growth, very strong growth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decline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이 11단계의 경기 판단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2013년 11월에는
여기 점이 여기 찍혀 있어요. moderate growth였는데 14년 1월 달에는 오히려 경기가 조금 더 후퇴했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요 지역은, 보스턴 지역은 경기가 조금 더 좋다가 마디스트 그로스로 약간 내려온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이런 데는 시카고 지역은 조금 더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고, 캔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가 별로 안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체인지로 이제 다시 바뀌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유랄까 이런 게 쓰여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정도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뭔가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베이지북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숫자가 뭐 거의 제가 정확히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2014년 뭐 이런 거 빼고는 숫자가 없어요. 전부 말로 풀어서 쓰는 이제 보고서다 보니까, 그럼 이 말로 풀어서 쓴 보고서가 과연 미국 경제를 아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현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느냐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이제 무슨 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걸 평가를 하려면, 그러면 어떤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 지수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뭔가 하면 리얼 GDP 그로스 레이트 퍼센트고, 예를 들어서 예전 자료부터 갖고 온 거예요. 1983년에 거의 10%까지 미 경제가 성장을 했었는데, 이쪽은 뭔가 하면 그 베이지북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베이지북이 이번 분기에 경제가 뭐 마디스트하게 성장했다 그러면 플러스 3점, 또는 마더레이트하게 했다 그러면 플러스 3.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경제학자가 임의로. 그걸 매겨야 이 공식 통계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냐를 이제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 파란색이 베이지북 인덱스인데, 이 크기는 물론 요거는 스케일이 이쪽이에요. 파란색은 오른쪽인데, 크기는 뭐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 GDP 경제 성장률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고, 특히나 이거를 많이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보일 때 베이지북이 특히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경제가 조금 슬로우 다운한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이 4월 16일이죠.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소비가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때, 이런 어떤 경제의 샥이 왔을 때 베이지북이 평가하는 게 상당히 이제 일치한다 하는 게 이런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교수나 학자분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교수가 연구한 것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GDP 그로스하고 베이지북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고, 특히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베이지북이 상당히 유용성이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베이지북 얘기였습니다. 이제 베이지북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영국, 일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쿠라 리포트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일본은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미국하고 비슷해요. 자기들이 또 지역별로 번호를 붙였어요. 번호 붙이는 순서는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우측 제일 홋카이도부터 이쪽까지 쭉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1번, 2번 쭉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번호를 붙여놨고, 이 9개 이제 권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32개 일본은행 지점이 있는데, 이 32개 지점을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역별 경제 상황 평가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32개를 묶어서 9개의 권역을 대형 권역이 관할하는 지역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일본은행의 지점은 32개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9개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 지역명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일본은행 홈페이지에서 여기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일본어로 보셔도 되긴 되겠지만, 일본어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또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뭐 일본은행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유사하겠죠. 일본도 당연히 이제 미국의 베이지북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참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한 형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상당히 유사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 조금 자세히 보셔도 되고, 이걸 한글로 이제 요약한 걸 보면,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4월 14일 날 이제 발간이 됐어요. 일본은 또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1년에 4번 이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까 미국은 8번 만든다고 그랬죠. FOMC 개최되기 2주 전 수요일에 만든다고 그랬고, 일본은 1년에 4번 만드는데, 평가한 걸 보면 전체 9개 지역에서 모두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냈고, 특히 소비세율, 일본의 소비세율이 이제 인상이 됐는데 그런 영향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각 지역별로 또 보면, 북해도 지역이 아까 1번이라 그랬죠, 그죠? 북해도부터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북육 지역이라는 데가 상당히 설비 투자 개선이 많이 되면서, 이쪽에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개선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요게 실제 사쿠라 리포트에 일본어 판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일본가 하나의 특징이 이 화살표를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참 화살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이 보고서를 뭐 다 읽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라서 그런지 빠르게 정보를 이제 원하니까, 이 지역에 대한 평가 자체를 그냥 이 화살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북육 지역이 이렇게 경제가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분기 대비, 이건 전부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그러니까 전분기 혹은 전달,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달 혹은 전분기, 이 보고서는 분기마다 나오니까 전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영국은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또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미국은 12개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영국도 12개로 자기들이 나눴어요. 그걸 뭐 좀 벤치마킹을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2개 이제 지역별로 돼 있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 지역의 경제 이제 구조가 되겠어요. 경제 비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영란은행에서 이제 이 영란은행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 아까 미국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 연방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그것도 여기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빨간색으로 된 것만 읽어볼게요. The report does not present the bank's own view. 사실 여기까지가 그게 핵심이죠. 이 보고서는 영란은행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영란은행이 모니터링 대상,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평가한 경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의할 때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영란은행의 견해는 뭐냐라고 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의 견해는 뭐냐? 그거는 뒤에 이렇게 밝혀놨어요. 또 특이하게. 영란은행의 어떤 어세스먼트,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금융강좌에 우리 이종현 과장님이 이제 인플레이션 리포트도 간혹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강좌를 보시면 한국은행의 거기는 이제 견해가 들어가는 거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리포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공식 견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 서머리 오브 비즈니스 컨디션이라는 지역경제 보고서에는 은행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업체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란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는 사실은 제일 얇아요. 제가 이걸 한번 또 인터넷에서 뽑아왔는데,
두께가 보이시죠? 거의 12페이지 정도, 10페이지 안팎의 아주 얇은 보고서고, 여기에는 지금 영어로 쓰이는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 어떻고, 주택 마켓, 투자, 매니팩처링, 컨스트럭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평가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베이지북에는 전부 글로만 돼 있고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근데 영란은행 보고서에는 마찬가지로 숫자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림 같은 거는 조금 있어요. 이제 그림 같은 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영란은행의 이제 그 에이전트라는 그 지점의 직원들이 이제 각 구역별로 12개 권역별로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권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들을 만나서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에이전트 스코어라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베이지북은 전혀 어떤 그런 과정이 없고요. 지금 중간에 했던 일본은행도 그런 스코어가 없어요. 근데 영란은행은 아주 특이하게 그러니까 마드리트냐 마디스트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마드리트가 더 경제가 좋다는 건지 마디스트가 좋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 이제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이거를 스코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개의 지역을 하는데 A라는 지역은 3.2다. B라는 지역은 2.8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그럼 2.8보다는 3.2가 조금 나니까 상당히 경기가 조금 낫겠네 라고 평가하기가 모든 사람이 클리어하잖아요. 숫자를 쓰면. 근데 말이라는 건, 언어라는 거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마드레이트가 더 좋은지 마디스트가 더 좋은지 이거는 뭐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아요. 영국만 이제 이런 점수를 가져왔어요. 점수라는 걸 가져왔는데, 한국은행은 이 세 가지 장점을 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은 또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값이는 아니지만 차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도 스코어를 이제 가지고 와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는데,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이게 갑론을박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지 않고 이런 스코어를 가지고 오는데, 근데 스코어가 그러면 뭐 만능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쓰면 참 괜찮겠네, 좋겠네 이렇게 평가가 당연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니터링이고 기업체들이 평가하는 어떤 주관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스코어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퀘스천 마크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고, 그거를 어떤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공식 통계가 없는 거를 경기 판단해보자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한 건데, 그걸 스코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럼 공식 통계가 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냐 아니냐에 대한 약간의 이제 또 그레이 존이 생기면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약간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스코어가 그럼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코어가 만능이 아니고, 영국에서만 현재 쓰고 있고, 영국, 한국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스코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쓰느냐고 미국 베이지북 만드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개량화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변이 나와요. 자기들은 이 베이지북에서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이제 잘 설명하고 있고 그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숫자로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의 신뢰성은 어떻게 또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뭐 만능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영란은행에서 만든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괜찮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베이지북 그 인덱스처럼 이 노란색이 파이널 디맨드라고 영란은행의 공식 통계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 파란색이 에이전트 스코어예요. 그 영란은행에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그걸 지수화한 건데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상당히 좀 유사하게 맞는다라는 거를 영란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데 공식 통계는 한 2, 3분기 있다가 좋아지는데 실제 모니터링 지수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좋아지고, 특히 요런 데 보면 공식 통계는 이때야 돼야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모니터링 지수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게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뭔가 그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남들보다 뭔가 경제 상황을 먼저 안다는 거는 상당한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겠는데, 요거 비교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 연준의 베이지북은 8번, 그 영란은행은 특이하게 또 매월 해요. 매월. 좀 부지런하죠. 근데 부지런하니까 이렇게밖에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매월 하다 보니까 보고서가 얇고 컴팩트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의 보고서는 한 70페이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매월 하고, 일본은행 4회, 그리고 한국은행도 연 4회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지역도 특이하게 12개예요. 똑같아요. 이게 우연히 같은 거겠죠. 일본은행은 지점은 32개인데, 32개인데, 이제 9개 권역별로 하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제 비교를 위해서 갖다 놨어요. 우리는 7개 권역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학생분들한테 이제 위원회 보고라는 게 있는데, 이런 책을 그럼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국은행이나 어떤 은행의 최고 경영자한테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가 하는데,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는 영란은행이에요. 그래서 프리 MPC 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도 제출하는 걸로,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미 연준의 경우에는 어떤 공식적인 보고 절차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거를 당연히 베이지북이 나왔으면 그 이사들이나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경제 상황, 공식 코멘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 연준의 공식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아니고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시장에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하고 일본은행은 그 정책위원회, 특히 일본은행은 별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해요. 금통위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이걸 정식 우리 흔히 말하는 결제를 받는다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역에서 경제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금통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총재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약간 기술적인 건데, 요것도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로 말씀드렸던 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란은행만 계량화를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스코어라는 걸 만들어서 계량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미 연준이나 일본은행은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 세 개의 장점을 이제 다 가져오다 보니까 이 계량화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량화의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이제 점수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S전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S전자를 갔다. 영란은행 지점 사람이 S전자에 갔는데, S전자에서 경기가 자기들은 매출도 좋고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 그거를 점수를 매기는 거죠. 큰 변화 없으면 0점, 보통 정도면 2점, 그리고 아주 rapid growth면 5점까지 줘서 이 점수를 기업체마다 다 매기고, 그 모여진 그 점수를 다 또 에버리지, 또 어떤 가중치를 줘서 다 평균을 해서 전체 내셔널 점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퍼니 비짓 스코어 CVS라는 거를 영란은행이 만들고 저희도 이제 작년에 베이지북을 처음 만들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내용하고 마지막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쪽에서는 그 주로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외국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지역경제 보고서를 저희들이 쭉 참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챕터 2인데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우리 얘기긴 합니다만은 크게 뭐 이렇게 앞쪽에서 웬만한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 모니터링 기반의 지역경제 보고서가 이제 없었던 그런 없었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어떤 기반이 통계 기반이 좀 약하고 또 시의성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그런 목적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세 나라 주로 세 나라죠. 뭐 다른 나라도 참고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의 지역경제 보고서를 참고해서 한국은행 지역보고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색깔이 이제 골드색, 뭐 황금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지북이라고 별칭을 붙였고요. 정식 이름은 사실 베이지북은 아니죠. 미국의 보고서의 이름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Current Economic Conditions, Summary of Commentary on 이렇게 상당히 긴데 이걸 이제 줄여서 베이지북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좀 이름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골든북이에요. 책 그 색깔을 골드색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한국은행 CI이기도 해요. CI라고 아시죠? Corporate Identity라고 어떤 색깔로 그 기관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골드색으로 하고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인데 이렇게 기니까 좀 골든북 이렇게 해보자. 그럼 골든북 그러면 좀 어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귀한 느낌도 들고 골든이라는 게 어떤 뭐 내용이 풍부하고 리치하고 뭐 내용이 좋다 또 최상급의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경제학에 뭐 골든 룰 그런 것도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영문판도 한글판 만들면서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영문판은 책으로 발간하진 않고요. 그냥 PDF로만 올리고 있고 분기에 2, 5, 8, 11월에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시는 책은 이번에 이제 발간한 5월 말에 발간한 가장 최근의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로 말씀드렸고 요 밑에 이거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가 5월 말에 발간이 됐는데 이 5월 말에는 4월, 5월의 경제 동향을 그 2개월의 경제 동향을 평가해서 이렇게 최신 동향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4월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공식 통계는 5월 말에 이제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5월 말이죠. 5월 말에 발표가 되고 5월 통계는 6월 말에 발간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이 5월 그 산업 동향까지를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좀 더 빠른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빠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한국은행에는 16개의 지역본부가 있고 그 지역본부에는 각각 조사팀이라고 있어요. 조사팀, 금융팀이 있는데 약 한 150여 명, 한 지점당 한 4-5명, 많은 데는 6-7명씩 참여를 해서 각각 지역에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전체 한 800여 개 기업을 저희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16개 지역본부니까 물론 이제 편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50개 정도 기업, 40-50개 기업을 직접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설문조사라는 거는 저희들이 BSI라고 통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그런 BSI 통계도 저희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그 보고서 그 골든북 책 앞에 잠깐 보시면 차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요약이 나오고요. 이 요약에는 최근의 경제 동향 그러니까 지금 골든북에서 평가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전체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떤 이슈 점검, 그리고 주력 산업 동향, 이 부분이 이제 요약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역 경제 동향은 한국은 7개 번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 동남권 이렇게 쭉 7개로 평가를 하고 요 7개를 취합한 전국 경제 동향을 저희 지역 경제팀에서 작성을 해서 요걸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요약 부분은 요거를 전체 챕터 1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여기까지만 사실은 해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외에 이렇게 부가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이유는 한국의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그래서 경제 상황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물론 첫 번째 이제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제 상황 이외에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책에 담아보자 하는 게 저희 창간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선생님 책 한 권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책 골든북. 그래서 요 뒤쪽에 보시면 특별기획이라고 해서 해외 지역발전 정책 모범 사례라든지 지역경제 포커스, 국제 컨퍼런스 내용 이런 것도 다 풍성하게 실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연구 쪽에 농고, 금통위 보고사항 이런 것들도 실고 마지막으로 통계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걸 한국은행이 그 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미국, 영국, 일본 주로 이 세 나라를 참고했는데 그 세 나라의 각각의 장점을 상당히 다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이 나라의 이 보고서는 이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고 이 나라에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가져오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더 하나의 한국은행의 후발자로서 이런 지역경제 보고서를 만들어낸 후발자로서의 어떤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보시면 특별기획의 세 번째 보시면 국제 컨퍼런스라는 걸 열었는데 이때 미국, 영국,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은행 책을 보더니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내용을 다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농담 섞인 얘기도 하시고 저희가 한국은행이 이 책 이름을 골든북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 이제 발표하러 오신 분들이 자기들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베이지북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골든북이 나왔으니까 무슨 다이아몬드를 하든지 하여튼 한국은행이 골든북이니까 이게 참 미국 사람도 약간 농담을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골든북이 나왔다고 하니. 자,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내부적인 겁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본부에서 작성한 것을 지역경제통할실에 제가 근무하는 데서 받아서 부총재분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경제보고서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걸 좀 하나의 이제 참고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경제보고서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총재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16개 지역본부가 다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실무적으로 언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나 기업 협회 이런 데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직접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영국 방식을 따라서 어떤 계량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경기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요것도 사실은 영란은행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뭐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만들기는 곤란하니까 우리보다 앞서 나간 영란은행에서 계량화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방식을 상당히 이제 따랐는데 물론 일부 다르게 이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리바이즈를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이 베이지북이라는
혹은 골든북 한국은행 보고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키 파트가 실제 모니터링을 나간다는 거예요. 인터뷰, 직접 나가서 기업체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게 다른 보고서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무슨 다른 보고서가 나왔다 하면 대부분은 이제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직접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PC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작성하겠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데 이 지역경제 보고서는 그게 아니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그분들이 평가하는 경제에 대한 뷰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게 이제 좀 특이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실무적인 건데 어떤 평가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 제조업 내에 ABC 업종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IT, 뭐 자동차, 조선, 서비스업도 뭐 음식료, 무슨 관광 뭐 이렇게 있다면 이런 업종들을 각각 나가서 경기 판단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또 합산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업종별 GRDP 가중을 해서 전 산업을 만든다는 건데 이건 뭐 아주 기술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체들을 면담해서 -5에서 아까 있었죠. -5에서 +5까지 점수를 스코어를 매기고 그거를 가중치 그 업체의 매출이라든지 혹은 지역을 점수를 매기려면 지역별 GRDP 가중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나온 지수 자체가 어떤 -0.5에서 +0.5인 경우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듯이 보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0.5에서 2.0까지면 소폭 증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국 얘기할 때 마드레이트냐 마디스트냐 이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폭 증가가 과연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점수로 일단 매겨서 한번 이제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코어링이 어떤 만든 건 아니고 어떤 정성적인 정보를 데이터를 옮긴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대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경제 보고서의 어떤 체제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러면 실제 그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은 기업체들이 평가한 거니까 공식 통계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경기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뭐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의 평가를 나타내는 거고 요 각 모서리가 하나의 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업 생산이 이 연한 베이지색이 밖으로 나올수록 더 많이 경제가 활발한 걸로 플러스 5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1, 2월 중하고 4, 5월 중 이걸 보시면 제조업 생산이나 특히 고용, 뭐 수출 이런 쪽은 이제 밖으로 조금씩 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비 쪽이 안으로 요 기준선보다는 조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소비가 좀 좋지 않구나. 요거를 이제 점수를 평가해서 이 포인트를 저희들이 찍은 겁니다. 그 원인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사고 같은 영향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둔화되면서 어떤 관광, 음식, 숙박 이런 쪽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상당히 또 조금 살아나는 그런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니까 이걸 또 지역별로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어떻고 뭐 강원도가 어떻고 제주도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 지난 분기하고의 이제 변화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요 색깔별로 또 저희들이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짙은 빨간색이면 큰 폭 증가, 좀 연한 빨간색이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회색이면 보합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경제가 변하는 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문별로 이제 생산, 수출, 뭐 이렇게 고용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를 저희들이 다 만들었어요. 화살표는 원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일본은행에서 이제 처음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좀 가져와서 이 아이디어 상당히 괜찮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책에서 담았고, 미국 베이지북이나 영란은행이나 미국 베이지북이나 일본 사쿠라북에는 어떤 그림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글씨로만 70페이지가 꽉 차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좀 더 읽기 쉽게 또는 흔히 말해 가독성이라 그러죠.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많이 넣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이다, 서비스업, 소비, 건설, 설비, 수출, 고용, 이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 최근 4, 5월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뒤에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이런 각 부분별 평가를 일단 내려보고 그 분기에 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이라 그래서 그 분기에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4, 5월 달에는 어떤 4월 16일 그런 사고 이후에 소비가 많이 위축됐을 거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고 해서 지역별로 소비가 어떤지 저희들이 이제 실제 모니터링을 나가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하나의 요약이고, 여러분들이 지역경제 보고서에 그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 부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5페이지에 보면 소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지역본부에서 모니터링한 내용을 쭉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저희들 이슈된 게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든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의 영향, 이런 것들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주택 건설 경기 상황을 또 최근에 어떤가 이렇게 한번 지역별로, 물론 전국적인 관심도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지역경제 보고서니까 과연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이라든지 그 대경권, 올림픽 관련 인프라 조성이 있는 강원권, 또는 제주도에 관광이 호황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건설 경기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괜찮다. 여기 언급 안 된 데는 여기보다는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동향 부분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마지막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경제 혹은 전국 경제에 대한 경제 동향만 얘기해서는 저희들은 좀 이 책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미국의 베이지북이나 사쿠라북, 그 다음에 영란은행의 책들은 경제 동향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뒷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뒷부분을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경제 정책에 도움될 만한 한국은행의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리포트를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근데 원문을 다 수록하면 너무 이제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수십 개의 보고서를 여기 다 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걸 아주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했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게 전부 인터넷 주소를 달아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외 지역 발전 정책 모범 사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도움될 만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은행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권이나 이런데, 아니면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해외 사무소들이 있어요. 한국은행도 영국, 미국 주요한 도시들의 사무소들이 있는데 그 사무소의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봤을 때 이건 좀 괜찮은 지역 발전 정책이다. 그러면 그걸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저희들이 리바이즈라 그럴까요? 잘 책에 맞게 또 내용도 일부 잘 불명확한 거는 클리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지역경제 보고서하고는 아주 차별화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이런 미나토 미라이 21 개발 성공 사례라는 걸 실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프로비던스시의 이런 도심 또 재개발이 상당히 잘 된 사례, 벨기에의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책을 잘 요약해서 실었고, 사실 이런 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많은 보고서를 읽고 또 그 나라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밑에 주석으로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든지 학생분들이니까 전문적인 관심은 여기까지는 없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책을 지방정부, 쉽게 말하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그런 시청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고,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는 3가지를 실었고, 그 다음에 국내 사례 쪽에는 부산의 금융 중심지, 지금 문현단지라고 해서 저기 금융 중심지로 지금 부산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실었고요. 요거는 이제 전북 쪽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청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 지역경제 국제 컨퍼런스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책을 2008월에 만들고 원래 3월에 이 미국, 영국, 일본 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실제 이거 만드시는 분들, 아까 이거 있잖아요. 베이지북 만드시는 분들 불러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또 견해를 묻고 하는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컨퍼런스 한 내용들을 또 실었고요. 이 국제 컨퍼런스 한 내용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 가시면 그 국제 컨퍼런스에 이 베이지북 만든 분이 발표하는 내용, 자기들이 평가하는 베이지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영어 공부도 할 겸 보실 분은 한번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건 간략한 요약이고, 실제 이건 파워포인트에는 내용을 거의 담을 수가 없고, 그래도 여기 책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더니 많은 지역 언론,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어떤 신문, 부산시의 신문, 광주시의 신문, 이런 신문 또는 TV 언론들에서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구나. 한국은행이라 그러면 어떤 전국적인 경제정책, 통화정책만 하는 대로 알았는데 이런 지역경제 보고서를 많이 발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역에서는 사실 언론에 대해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진흥연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